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헌법과 인권보장 관련된 서술형 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늘이 이날이라 기념식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우가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라고 물어보자 아버지께서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 날이란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답을 통해서 대화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 날이래요. 그래서 이 날을요, 헌법을 제정한 걸 기념하는 날, 제헌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달력에서 7월 17일 찾으면요, 제헌절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화가 더 이어져요. 헌법이요? 아버지가 이제 선우에게 선우야, 법이 무엇인지 알지? 이 많은 법들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법을 헌법이라고 한단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라는 게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뭘까요? 여러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 그러죠. 법 중에 법이라고도 불러요. 즉 우리나라 최고법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밑줄 친 부분에는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란다. 이런 내용,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란다.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법 중에 법이라고도 부른단다. 이런 게 헌법의 중요한 특징인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허가해주는 까닭을 국민의 권리와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이제 법원이 동그라미 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잘못 읽히고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여자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가했어요. 왜 이렇게 이름 바꾸는 걸 허가해 줬을까요? 이 사람 또한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국민의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여자 이름이라고 착각해서 놀림을 받은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불행한 거죠. 그러다가 문서 작성할 때도 자꾸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이 사람은 국민의 권리로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겁니다. 옛날에는요, 개명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국민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요, 요즘은 합당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 개명이 허가됩니다. 자, 답을 이렇게 쓸게요. 모든 국민은 헌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헌법에는요,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오늘날은 개명이 허가되기도 한다는 거 정리해 두세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기본권과 의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관련된 의무를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자, 집의 모습 중에서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는 모습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근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의 의무. 근데 여러분, 일을 하는 모습은요, 단순히 의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기본권 중에 사회권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모든 인간이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쓰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할 테니까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일을 해야 벌죠. 그래서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로권이라는 건 권리로도 존재해요. 일을 하도록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니은과 관련된 기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이제 답이 딱 나와 있는데요. 권리의 이름이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 평소에도 들어봐서 알죠?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 동등하게 대우받는 모습이 평등이잖아요. 평등이라는 평소에 알고 있던 단어의 뜻을 떠올리면서 답을 쓰면 돼요. 자,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아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평등권과 관련된 모습으로 고장 사람들 중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고 직장에 다닙니다. 라는 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 없든 장애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게 평등권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의견을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자, 어떤 시에서 멸종 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을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요. 그 인근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과 시 사이에서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땅 주인은 개인의 땅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에 비해서 시 관계자는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누려야 할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자유권이라는 권리를 앞세울 것이냐, 환경 보존의 의무를 우선시할 것이냐,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의견을 쓰시오라고 묻고 있는데요. 깨끗한 환경을 지켜서 모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게다가 멸종 위기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구에서 사라질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같은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동물이 사라져서 혹시라도 생태계의 균형이 어긋나면요, 생태계의 일원인 우리 인간도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고려해서 선생님은요, 좀 이렇게 답을 써봤어요. 이 지역이 개발되면요, 멸종 위기 동물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정 부분은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조금 보완책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땅을 개발해서 좀 이익을 얻고 싶은 자유권을 침해당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땅 주인은 억울해할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땅 주인에게 자기 땅을 개발하지 못하면서 입은 피해에 관련된 적절한 좀 보상을 해주면, 땅 주인 또한 자기가 땅을 개발해서 좀 누리고 싶었던 이익을 적당히 얻음으로써 불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적으로 좀 멸종 위기 동물을 잘 지키고 좀 생태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땅 주인과 같은 개인이 권리를 침해당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좀 보완책을 함께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써본 거예요. 예예요, 예.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충분히 해보고요. 그런 생각을 글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